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화면 한 번씩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지표들 인터넷에서 즐겨찾기 해놨는데요. 좀 괜찮은 데를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 하고 지표 어디서 보는지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쪽에서부터 보면 될 거예요. 자, 우선 이거부터 시작할게요.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죠?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공시가 나오는 데죠. 상장 기업들 공시가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다트.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해봐야 단타 매매하고 아니면은 삼성전자나 매매하고 이러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게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제가 전자공시 들어가서 볼만한 일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들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전자공시 꼭 항상 확인하셔야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KRX 마켓 데이터입니다. 한국 거래소에 들어오시면요, 마켓 데이터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 이제 시장 전체 동향을 살피는데 좋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어떤 걸 확인하냐면요, 여기 이렇게 메뉴들을 보시면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전체를 보는데 이런 데 들어오시면 좋죠. 여기 보시면 페이지 로딩 중이네요. 이게 제 컴퓨터 문제도 있겠지만 서버가 좀 느립니다. 서버가 좀 느려요. 아무튼 이렇게 시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국거래소 들어오시면은 이와 관련된 통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코스피 지수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가, 코스피 써있죠. 코스피 오늘 종가는 2058.78이고 시가총액은 1300조 원이네요. 그죠? 야, 많이 줄었습니다. 코스피가 개박살이 났네요. 1300조 밖에 안 된다니. 코스피 1300조, 코스피 200은 얼마냐? 1100조 80, 1180조 원, 이 정도쯤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나 비중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별로도 나와 있고요. 이거는 주식시장 뿐만이 아니고 코스닥, 채권시장, 이런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여기 뭐 하는 데냐면, 거래소에서 산정해내는 지수들에 관련된 정보를 다양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죠. 주식시장에 관련된 주식시장에 관련된 통계, 공매도 현황,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채권, 파생상품, ETF, ETN, ELW 이런 거 발행 내용도 다 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이 사이트에서 가장 도움되는 거는 제가 봤던 시장 전체를 보는 거, 코스피 지수의 시가총액들 이런 거 보는 방법, 여기 주가 지수 들어오시면 됩니다. 코스닥 지수 시리즈도 있고 테마 지수 시리즈도 있고 요런 거 제가 봤을 땐 주식쟁이들이라면 KRX 마켓 데이터에서 볼만한 건 요런 내용들 보면은 좀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공지사항들은 한 번씩 좀 보고 넘어가면 좋겠죠. 주가지수 공지라 해서 여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코스피 200이라든가 종목 수시 변경들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들 이거 넣고 이거 빼고 이런 거에 관련된 공지사항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주가지수 공지 요런 내용들 또 보시면 유용할 거고요. 어쨌든 제일 또 하나 보셔야 될 건 공매도 현황, 이거 보시면 좋습니다. 공매도 현황, 여기에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이트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KRX의 공매도 종합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한 그런 통계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주식 투자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몰라도 괜찮지만은 알면 알아서 나쁜 거 없겠죠. 그죠? 공매도 잔고 현황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시장별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증권, 코스닥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KRX는 전반적으로 와 있던 사이트가 좀 느리긴 느립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모래시계가 하염없이 돌아가고 있죠. 화면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보면 좋냐면요, 이런 데 들어오셔서 공매도 잔고 금액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은 코스피죠. 코스피에서 공매도가 금액으로 제일 많은 게 셀트리온이네요. 셀트리온이
2조 원. 야, 굉장합니다. 시가총액이 26조 원인데요. 2조 4천억이 지금 공매도 잔고로 잡혀 있네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못 오르는 이유를 아시겠죠? 셀트리온 공매도 비중 9%. 삼성전기도 보시면 삼성전기가 사실 비중상으로는 아마 1등일 겁니다. 현재 14%. 전체 시가총액의 14%가 삼성전기는 공매도로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현대차도 제법 액수가 많죠. 현대차도 제법 많습니다. 현대차도 6천억 가까이가 공매도로 잡혀 있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공매도 통계도 뭐 한 번씩 보시면은 쏠쏠하시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 단위로 비중 단위로 정렬해서 보실 수도 있고, 잔고 금액 기준으로 보실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전기, 셀트리온,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계좌에 들어있다면 좀 피곤할 수가 있겠죠. 후성이 여기 들어와 있네요. 최근에 그 일본 제재로 인해서 좀 많이 올랐는데, 후성이 생각보다 공매도 잔고가 많은 것이 좀 의아하네요.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입니다. 사실 그 여기서는 제가 뭘 보냐면요, 증시 자금 추이 이런 거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그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신용 추이입니다. 신용. 여기 보시면 신용 공여 잔여 추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용 요거 보시면은 좀 유용합니다. 그 언론에서 그 뭐 또 신용을 쓰는 개인들이 늘어나 시장에 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실 텐데, 그 기자들이 그 원 데이터를 갖다 쓰는 데가 바로 여기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신용공여 잔고추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시장별로 이 신용 잔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들어가면 이것도 보고 뭐 대차거래도 보고 뭐도 봐야겠지만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신용 요거만 봐도 대략적으로 지금 시장 심리를 아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선 10조 원이죠. 코스피가 4조 6천억이고요. 코스닥이 5조 4천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시장 합쳐서 잔고는 10조 원 정도 된다. 10조 원이 많은 것 같나? 생각해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 유가증권하고 코스닥 시장 둘 다 합치면은 시가총액 한 16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10조 원 정도니까 비중으로 치면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잔고가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이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비중은 여기 나오지 않죠. 직접 계산하셔야 되죠. 아무튼 이 사이트 괜찮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같은 경우는 참고로 그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금융투자협회가 뭐 하는 데냐면 그 주식 관련 자격증 시험 보는 협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학생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증권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이트 금융투자협회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아무튼 여기 들어오시면요, 여기서 신용잔고라든가 어떤 자금, 증시 주변 자금들 돌아가는 상황 알아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사이트가 많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사실상 그 개별 사이트예요. 우리나라 뭐 정부기관 이런 게 아니고 개별 사이트입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그 주로 이제 거시경제 쪽으로 매크로나 뭐 거시경제 쪽으로 분석하시는 분들, 여기 사이트 들어오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는 뭐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들어오면 맨 처음 이 화면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추가해 놨거든요. 나라를 하나의 종목으로 봐서 나라의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겠죠. 국민 총생산, 뭐 국내 총생산, 뭐 금리, 물가상승률, 실업률, 예산, 부채,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어떤 나라의 상황을 딱 잘 보여주는 숫자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GDP별로 이렇게 쫙 분류해 놓은 것도 있고요. 하여튼 여기서 뭐 어떤 거시경제들 분석하기 좋습니다. 경제지표 같은 것도 나오긴 나오는데, 경제지표는 이따 다른 사이트에서 보시는 게 더 편하고, 그 외에 여기는 뭐 상품이라든가 뭐 채권 이런 쪽으로 좀 보는데 좀 많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별로 이렇게 정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국제정세,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여기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investing.com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죠? 하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investing.com입니다. 여긴 제가 여기 해놓은 데는 제가 여기 추가해놓은 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코노믹 캘린더입니다. 경제지표 발표 같은 게 이제 여기 쫙 나오거든요. 실시간으로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제가 매주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번 주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나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 외에 사실상 여기는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의 네이버라 보시면 됩니다. 없는 게 없어요. 정보들 제공도 빠르고요. 실시간 데이터도 많이 주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뉴스 여기서 영어 뉴스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영어 뉴스 보셔도 굉장히 좋아요. 한국 기자들은 통상적으로 그냥 외국 기자들 번역이나 하고 받아쓰기나 하는 수준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해외장까지 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직접 이런 데 사이트 들어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게 돈이 제법 돼요. 그리고 뭐 한국 기자들 대충 좀 무시하는 우리 연방준비제도 이사들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 한국에는 번역도 안 되는 기사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 이런 데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기는 하여튼 워낙 좋은 것들이 많아서요. 여기 보시면 지수들 있죠. 지수 선물, 그냥 현물 지수, 뭐 다양한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 종목들도 찾을 수 있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investing.com에서 주식 종목 찾으시는 분들은 솔직히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ETF, 상품, 통화, 펀드, 채권, 가상화폐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유용한 사이트예요. 보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이트로 넘어가서 여기가 굉장히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창고죠. 거시경제를 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red.com인데요. 정확하게 하면 프레드 세인트 루이스 fed.org라는 곳인데 세인트 루이스, 그러니까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중앙은행, 그죠? 중앙은행 지점이죠. 세인트 루이스 지점에서 제공하는 경제 지표와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중앙은행 자료니까 정확할 수밖에 없겠죠. 공신력도 있고 정확하고 업데이트도 잘 해줍니다. 업데이트는 솔직히 좀 잘 안 해주긴 잘 안 해주는데 그래도 비교적 최신 자료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화면은 여러분들께 자주 보여드린 기준금리죠. 기준금리 화면 좀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 1950년대부터 해서 쭉 데이터 있고요. 이거 말고도 여기 정말 좋은 데이터들 많습니다. 역사적인 데이터들, 실업률, 물가 안 나오는 데이터들이 없어요. 사실상 여기에 있는 몇몇 지표들은 제가 봤을 때 즐겨찾기에 꼭 넣어놓고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파월 의장이 어떤 기준금리라든가 향후 경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는 데가 여기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참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거나 즐겨찾기에 넣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지표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 사이트 여러분들이 직접 눌러보세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있죠. 제일 많이 보는 지표들에서 한 10가지 한 8가지 띄워져 있습니다. CPI, 그죠? CPI, 실질 GDP, 산업생산 지표, 그리고 10년 채권금리, 그리고 환율이죠. 달러, 저희 유로화 환율, 그리고 실업률, 비농업 고용자 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도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이트는 그래서 즐겨찾기 넣어놓으시고 엑셀과 함께 더하신다면 자료 다운받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들 긁어다 엑셀에 넣어놓고 엑셀에서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실력 향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이트.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금융센터, 요거는 제가 보고서 이런 거 보려고
들어왔었는데요. 솔직히 뭐 이런 것까지 안 봐도 요즘 애널리스트들이 워낙 분석 잘 해줘서 굳이 이런 것까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추가해놨던 사이트네요. 패스하고, 요 사이트는 뭐 차트가 좀 깔끔하고 그런 것 같아서 추가해놨어요. tradingview.com 이라는 사이트인데, 근데 중간중간 자꾸 광고가 좀 뜨긴 뜹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중요한 어떠한 좀 자산들 되게 많이 있고요. 여기 있는 차트들 굉장히 깔끔하게 무료로 잘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근데 자꾸 광고가 뜨고 이래갖고 좀 짜증나요. 여기서 아무튼 저는 위안화 환율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이트 제가 위안화 환율 보는데 이용하는 사이트예요. 참고하세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차트 도구들이 잘 되어 있어서 사이트가 편리합니다. 보기가. 다음 거 넘어갈게요. 런머니런이라고, 이건 개인 사이트예요. 개인 블로그인데 한 번씩 뭐 보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즐겨찾기 넣어놓은 이유가, 제가 방금 얘기했던 프레드닷컴 있죠. 프레드닷컴, 세인트루인스 연방준비은행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본인이 직접 엑셀에 다운받아서 직접 분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분의 생각이라든가, 뭐 이분은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보나, 좀 그런 거 참고하려고 이렇게 넣어놓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좋습니다. 뭐 이분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틀렸다고 하지도 않고, 아무튼 근데 이걸 넣어놓은 이유는 저도 다양한 사고를 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혹시나 뭐 제가 모르는 이 사람만의 보는 그 어떤 방법이 있으면은 나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즐겨찾기에 추가해놓고 보고 있어요. 런머니런이라고, 런머니런 써있죠. 이거 구글에 검색해갖고 들어오시면 이 블로그 사이트 나옵니다. 본인이 다 엑셀에 넣어갖고 검색 이런 차트도 만들고 글 쓰시는 분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이 어떤 투자자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아이디어를 받을 때 이분 블로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용도 제법 논리적으로 말이 되고 유용합니다.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예전에 이건 위안화 환율을 실시간으로 볼만한 데가 없어서 블룸버그 사이트를 넣어놨는데, 이건 솔직히 별로 안 좋더라고요. 삭제. 뉴스 사이트들이죠. 나머지 뉴스 사이트입니다. 연합인포맥스 넣어놓으시면 좋죠. 그나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경제 쪽에 관련된 이런 내용을 좀 객관적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언론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법 괜찮은 언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여기 밑에 보시면 한경닷컴, 매일경제, 네이버뉴스 이런 거 있는데, 솔직히 이런 애들은 너무 좀 정치적으로 쏠려 있고, 좀 자기네들 마치 언론사인데 개인 블로그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이 돼서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좀 시간이 잘 가요. 재밌는 자극적인 기사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흥미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요즘 정부에 대해서 언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냥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요, 별다르게 이렇게 볼만한 뉴스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 거 봅시다. ISA, 그죠? 이거 아무도 안 하죠? 아무도 안 하고 뻔히 아는 내용이고, 종업원들 자영업자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우리나라 경제 안 좋다는 얘기일 거고, 삼성전자 낸드 10% 가격 인상 추진. 솔직히 별로 그렇게 이렇다 할 좋은 뉴스 없습니다. 제목만 보고 넘기셔도 충분해요. 아무튼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그 외에 해외 언론사죠. 그냥 우리나라에선 잘 다루지 않는 CNN, 국제 정치에 관련된 부분 CNN에서 좀 잘 다뤄주죠. 다 아실 거니까 CNN, FT 이런 데는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도 추가해놓고 잘 그렇게 보지는 않네요. 브레튼우즈 75주년 글로벌 협의에 어떤 위협이 생기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벌써 그죠? 내용이 벌써 급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경제신문들하고. 한국은행에 있는 이 조사 연구 탭을 추가를 해놨는데요. 여기도 들어와 보시면 재밌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아는 데 있어서 언론 뭐 기사나 보시고 뭐 감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좋다 나쁘다 하는데, 얘네가 발행하는 보고서야말로 그대로 팩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얘네들 보고서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즐겨찾기 넣어놓으시면 도움이 되는 게 이렇게 한 번씩 간행물 같은 것도 나오고요. 책으로 얘가 살 수도 있어요. 책값도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책 같은 것도 발행하는 거 있고 연구자료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국은행 조사 연구 탭 요거 추가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경제 통계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솔직히 근데 이런 데 있는 경제 통계는 좀 너무 좀 뭐라고 할까, 좀 경제학과를 위한 뭐 그런 통계들만 좀 가득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국은행에 있는 통계조사표를 보면서 어떤 참고를 하기는 조금 솔직히 좀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한국은행에 있는 이런 보고서들 나오거든요. 금융안정 보고서, 뭐 경제전망 보고서 이런 것들 나오니까 심심하신 분들, 공부할 거 없다, 읽을 거 없다 하시는 분들 여기 들어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밑에는 잘 안 들어가는 사이트들이라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예전에 원자재 투자할 때 찾았던 사이트인데 세계 에너지 통계 뭐 이런 겁니다. 그죠? 보시면 재밌는 것들 많이 나와요. 재밌는 것들 많이 나와. 예를 들면은 뭐 원유 생산을 누가 하는지, 원유 수출은 누가 많이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재밌어요. 이거 보고 있으면. 이게 사용량인가? 원유 생산이죠, 그죠? Global crude oil production rose 2% driven by explosive growth in United States. 미국의 폭발적인 원유 생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 크루드 오일 생산이 2% 늘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뭐 각종 통계들 볼 수 있습니다. 무역, 뭐 이런 것들, 에너지와 관련된 그 원자재 분석하실 분들 여기 사이트 굉장히 좋습니다. 솔직히 뭐 나머지는 제가 흥미 위주로 좀 추가해 놓은 사이트들이라 가지고 마켓빗이란 사이트도 있거든요. 요거는 뭘 볼라 했냐면 이거 볼라 그랬습니다. 이거 섹터맵, 이거 굉장히 유용하죠. 이런 거 솔직히 한국에도 이런 사이트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도 이렇게 주식시장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좀 좋은 사이트가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전체 시가총액 구성도 볼 수 있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건 뭐지? INTC면 인텔인가? 인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그것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도 볼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좋습니다. 초록불 많이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어제 주식이 올라서 그렇죠. 이게 주식 빠지는 날이면 다 빨간색입니다. 아무튼 뭐 마켓빗이라는 사이트예요. 한국 주식시장도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좀 보여주는 데가 있으면은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한국 주식시장은 못 찾았어요. 솔직히 나머지는 뭐 중국 뭐 이런 거라 가지고 솔직히 별로 볼만한 게 없습니다. 나머지 뭐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뭐 빗썸 뭐 이런데 시세 한 번씩 보러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어떤 그 시장 분석을 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는 사이트들, 지표를 어디서 보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여러분들이 추천하시는 좋은 사이트도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제 걸 깠으니 여러분들도 좋은 거 있으시면 좀 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죠, 그죠? 길어졌으니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겨찾기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